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참앱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참앱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소훈입니다.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죠. 저희가 실물을 최초로 포착을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야,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짧은 기간 동안 100만이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블랙이라든지 실버 이런 다른 컬러를 또 포착을 하면 빠르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나 주차장에서 팰리세이드가 발견이 된다, 여기 인스타라든지 네이버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새벽이라도 언제든지 달려가가지고 촬영할 테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에 대한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디자인 공개 이후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언제 나오냐, 가격은 얼마냐, 계약은 언제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원래는 12월 6일 이때가 아니에요. 기간이 연기가 되었는데 모종의 사유로 실수로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6일 날에 공개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12월 말쯤이나 내년 초쯤에 공개를 하고 사전 계약도 받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출고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일부터 사전 계약이 시작이 되고 내년 1월 초부터 출고가 시작되는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지금은 가장 높습니다. 제가 이런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봤냐면 저희가 항상 홍보해드리는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동호회 있죠. 여기에 싹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팰리세이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 이 동호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 출시일자, 가격, 내외장 사진들 이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자, 디자인 공개된 사진에 보면 실내 공조기 온도가 20도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재미난 게 겨울인데 20도에 맞춰져 있는 것도 이상하고, 사진을 공개할 때는 번호판이라든지 실내 그 숫자에 뭔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실내 온도에 20도가 맞춰져 있는 거는 20일 날 사전 계약 시작을 암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근데 20일 날 사전 계약이 된다면 보통 지점이나 대리점에 공문이 지금쯤은 내려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촬영하는 날짜, 지금 오늘이 17일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공문이 내려온 게 없다고 하면 20일 날이 아니라 더 밀릴 거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20일이 돼봐야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가솔린 먼저 나오고 하이브리드는 당장 출고가 되지 않을 거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올해 생산 계획은 없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출고하려면 내년 3월 정도는 돼야지 출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솔린부터 출고된다는 거죠.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계약은 같이 받겠지만 하이브리드 출고가 전쟁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 2.5 하부 기대하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이거 빠른 출고 원하는 분들은 가솔린으로 구매하시면 돼요. 왜냐면 가솔린도 충분할 것 같긴 하거든요. 하이브리드 출고 시기는 나중에 확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 고정 댓글에 참앱에서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도 연결해 드릴 수 있거든요. 빠른 출고를 원하는 분들은 참앱으로 연락 주시면 팰리세이드 누구보다 빠르게 합리적으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번에 몇 인승을 구매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일단 신형 팰리세이드는 6인승, 7인승, 9인승 출시가 확정이 됐어요. 기존 모델에 있었던 8인승은 없어졌고 7인승은 기존 모델과 똑같은 223 배열이고 9인승은 333, 최근에 포착한 실차로 저희가 보여드렸었죠. 하이브리드는 9인승이 안 나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출시를 할지 말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6인승은 당연히 둘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33이라고 합니다. 9인승에 3열 시트만 사라지는 형태인 거죠. 저는 처음에 그 듣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산타페 소렌토에 나오는 5인승 모델은 3열 시트가 없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나 수납함이 굉장히 넓잖아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팰리세이드가 굉장히 큰데 지금 3열을 포기하고 여기에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면 진짜 말 그대로 레저 스포츠 활동이나 차박용으로는 기가 막힌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이브리드, 가솔린 상관없이 6, 7, 9 인승 모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중 뭘 선택해야 되나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팰리세이드 동호회에서 투표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좀 가져와 보니까 7인승이 61%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 9인승이 33%, 6인승은 4%밖에 안 되는 모습이네요. 그럴만한 게 일단 버스 전용 차로 이용 가능 여부랑 사업자분들은 또 카니발을 대체해서 부가세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9인승을 당연히 선택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반 고객분들은 7인승을 많이 선택을 하고 법인과 사업자 고객분들은 대부분 9인승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원도 아직 현대차가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정보가 속속 나오고 있죠. 일단 차가 엄청 큰 데다 연비를 잘 뽑아내는데 집중을 해서 2.5 가솔린 터보 모델 공인 연비가 리터당 10km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팰리세이드 연료 탱크가 70리터쯤 되잖아요. 그러니 항속거리가 가솔린도 700km 이상이 된다는 거죠. 하이브리드는 1000km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세팅을 한다고 하는데 팰리세이드 덩치에 기름 한번 넣고 1000km 한다면 와 이거 진짜 완전 혁명 아닌가요? 연비가 리터당 14에서 15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출력도 시원하고 2.5 가솔린 터보 엔진만 해도 290마력인데 여기에 하이브리드 모터 시스템이 더해져가지고 300마력 중반의 출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이브리드면은 또 뭐예요? V2의 기능까지 더해져가지고 배터리 용량도 기존보다 2배 가까운 3kWh의 사양이 탑재가 된다고 하면 다양하게 활용도 할 수가 있고, 카니발 하이브리드 1.6 터보는 솔직히 힘이 좀 딸리거든요. 근데 팰리세이드는 9인승에 2배가 넘는 출력의 연비까지 생각한다면 팰리세이드가 진짜 물건이기는 한 거죠. 지금 1.6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1.5kWh가 두루두루 탑재되고 있거든요.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그만큼 전기 모터로 활용할 수 있는 풀이 넓어지기 때문에 발끝 컨트롤만 잘하는 분들은 진짜 극강의 연비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차가 좋아지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가격이에요. 근데 가격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동호회에서 예상한 가격을 한번 보면 2.5 가솔린 기준 익스클루시브 트림이 4,250만원, 프레스티지가 4,772만원, 캘리그라피가 5,572만원이에요. 하이브리드는 여기에 500만원 정도를 더해서 시작 가격이 4,700, 프레스티지가 5,240, 캘리그라피가 무려 6,040만원으로 예상을 했어요. 이거 제가 무려 9월에 예상을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막상 하이브리드 풀옵션을 산다면 취등록세까지 다 해서 7,000도 찍을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저희가 했었는데 그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때요? 9월달에 예상했었던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옵션 구성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동호회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인상 폭이지만 그래도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팰리세이드가 6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는 수입차와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말도 많던데, 그럼에도 분위기 보면은 아마 하이브리드 수요가 카니발처럼 90% 이상 몰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분명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대안이 별로 없고 막상 사려니 이 차가 제일 나아. 그러면 결국 그 차를 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현대 기아차가 가격이 인상되는 거에 대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물가가 올라가는 것 따라서 같이 인상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뭐 이게 또 얘기 댓글 보니까 유튜버들이 뭐 특히 우파가 이 가격 같은 거 예상해서 막 올리는 거 선봉한다고 하는데, 제가 뭐 현대랑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다고 현대가 가격을 올리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나가는 거는 너무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현실적으로 대충 보면 가격대가 보입니다. 대안이 없잖아요. 그리고 차가 점점 좋아지는 것도 맞는 거고, 현대기아가 만약 그냥 가격만 올리고 상품성이 꽝이었다면 저렇게 차를 팔라고 해도 못 팔아요. 점유율은 빠르게 무너졌겠죠.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급으로 올라간다면 그나마 조금 더 돈을 더 주고 독일 차를 대안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팰리세이드급만 놓고 봐도 뭐 쉐보레 트레버스 사실 거예요? 해외에서는 이미 풀체인지가 나왔지만 가격 예상이 지금 9천만 원이거든요. 가격, AS, 옵션, 이게 과연 현대 팰리세이드보다 잘 팔릴 수 있는지. 그렇다고 혼다 파일럿 같은 일본 차들이 팰리세이드보다 한국 시장에서 더 잘 팔리고 상품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공감이 되나요? 다른 차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결국 한국 시장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가성비가 좋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경쟁자가 거의 없고 라이벌 모델들도 힘을 못 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하게 되면 소비자분들은 결국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쉐보레선 트렉스가 견제 모델이 될 수 있었고, 이번에 르노의 그랑콜레오스가 중형 SUV에선 지금 대안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차량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전기차로 시선을 돌리면 그나마 상황이 다른 게, 현대기아 전기차도 저렴하지는 않잖아요. 아이오닉 5급으로 살려면 테슬라로 눈길을 돌릴 수도 있고, 이제 막 중국 전기차들도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저렴하게 들어와서 시장을 흔들 수 있는지. 물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중국차가 절대 싸게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내년 국내 자동차 시장이 그래도 조금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이 나온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자동차 브랜드 고위 분들 다 보거든요. 우리가 이거 댓글 남겨봐야 의견이 있냐, 반영이 되냐 할 수 있지만 반영됩니다. 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과감 없이 많이 남겨주시면 자동차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리뷰가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 바흐가르트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고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그래서 바흐가르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